네, 독고토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인데요. 저는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가 토요일 날 왔으니까 한 4, 5일 된 것 같고요. 어, 지금 여행 영상 올라가고 있는 게 한 달 전인데 그 뒤부터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살이 3kg나 빠지고 좀 헬스케지지 않았나. 그리고 몸살까지 걸렸다가 지금 조금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몸도 안 좋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리고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너무 바쁘고 요즘 영상도 끊기고만 하잖아요. 잘 안 끊기는데 일일 영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라이브를 제가 몇 번 했었거든요. 라이브 하면서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했었고 또 저희 우리 단톡방 유료 회원들 단톡방에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좀 서울 도착했으니까 좀 적응 좀 하고 정착 좀 하고 이러면서 조금 올해는 독고zel지를 많이 촬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주식시장이 또 많이 빠졌어요. 거의 한 4% 정도 빠지지 않나 싶은데 마지막 못 봤거든요. 4월 2일까지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관세를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제 때리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진짜 트럼프는 관세를 원한다. 너무 관세를 때리고 싶다. 이유 불문하고 때리고 싶다. 뭐 마약이니 뭔 이런 거 딜을 친다. 이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거고 다 핑계고 오직 관세를 때려가지고 행정부의 수반인 정부의 수반인 그가 컨트롤하는 정부 재정을 좀 단단하게 하고 싶다. 국간을 좀 채우고 싶다. 그게 목적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당선 이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이야기대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미국 주식을 시작한 게 2017년도 1월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힘들거든요. 진짜 어렵거든요. 아마 그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2탄이 돌아온 거죠. 2탄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만만치 않은 2탄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독을 품고 4년을 칼을 갈면서 이제 기다렸잖아요. 그걸 준비하고 그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지지율 같은 게 별로 신경 안 써요. 본인의 목적대로 그냥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정부 재정 어떻게든 살려내서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뭐 말든 간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오직 정부의 재정을 살려야겠다.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4월 2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4월 2일 이후부터는 괜찮겠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2일까지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그러니까 흑자를 많이 얻어가는 애들 한국 포함해서 그런 애들을 때리는 데 집중할 거고 그 이후부터는 그 이외의 국가들 전 세계 249개 국가들 있잖아요. 그 나머지 국가들한테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 게임을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으로 점점 험난한 것들을 예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관세 전쟁은 뭐 1년, 2년 갈 수도 있죠. 쭉쭉 가긴 하겠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먼저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힘든 거는 3월달 안에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경기 침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고금리와 중물가, 뭐 고물가는 아니에요. 솔직히 2%대 물가가 고물가는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물가 하는데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고물가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고금리와 중물가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GDP가 잘 나온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었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도 빡시고 물가는 만만치 않고 이런 상황인데 GDP가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 9월 달쯤에 경기 침체에 대한 그 뭔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이든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정부 재정을 파탄 내면서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 지출을 무진장하게 써가면서 실업률도 낮추고 정부 고용을 엄청나게 올리면서 고용의 4분의 1이 정부 고용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그런 면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뽑았어 그동안 바이든 때.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기 전에 분위기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선되기 한 몇 주 전부터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GDP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되면 또 좀 더 바이든보다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겠네. 감세까지 하잖아. 그러면 주식 투자자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업 했던 거죠.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그 경기 침체가 가려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었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트럼프 허니문 랠리가 이제 쭉 펼쳐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허름은 랠리 트럼프 프리미엄은 5% 정도의 시장 상승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 이상은 올라갔던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44불에서 488불 딱 2배 올랐죠. 지금 이제 오늘 220불까지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미친 랠리가 그동안 두어 달 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이건 비정상적인 과열이죠.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비이성적인 과열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시장이 올랐던 거예요. 트럼프 이후로. 제가 배우기로는 경제는 파동을 그리면서 이동한다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사이클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사이클이 이어지는 게 바로 경기란 말이에요. 근데 무진장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이 작년 4분기에 왔어야 됐는데 그거를 지표 마사지를 시켜버린 거죠. 저는 지난주부터 테슬라를 조금씩 사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엄청나게 15% 넘게 이제 빠지긴 했는데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결국에는 갈 길을 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래 들어서 그 테슬라가 경쟁력이 많이 약화가 된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2년 전에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상대가 중국 자동차들인데 중국 자동차들이 테슬라 영역들을 다방면으로 지금 잠식하고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당연한 거고 이미 앞질렀고 로봇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강하게 박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볼 때는 로봇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더 앞서 있는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아직은 이제 격차가 크긴 하지만 로켓 부분들도 이제 스무스무 시작하려고 하는데 얘들이 한번 시작하면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작년에 생산한 177만 대는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아무리 그 이번에 주니퍼 대기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출이 안 났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다른 다른 라인업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팔려야 되는데 그게 서포트가 안 된 거죠. 그냥 오니 원 모델은 아니잖아요. 주니퍼만 팔릴 모델 Y만 팔린 게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제품 믹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 전기차를 엄청나게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0대도 안 팔릴걸요 미국에서. 전 미국을 한 바퀴 싹 돌았지만 그 중국 전기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제재라는 거는 결국은 미국 안에서만 도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버젓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전기차 캐즘을 이겨낸 나라잖아요. 왜냐면 2천만 원대 전기차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한테 전기차 캐즘이 왜 생겼냐고 물으신다면 가격 때문에 생겼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4만 불에 가까운 그런 차는 상당히 비싼 차, 고가의 차인데 대부분의 그 자동차 메이커들, 특히 레거시 업체들은 4만 불대 이상의 라인업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워낙 2만 불도 안 되는 1만 불 때도 있고 1,000만 원 이하도 전기차가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에서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볼 때 테슬라가 좀 모델 Q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뭐 상반기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는 거는 아마 내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늘 이제 그 생산 함정, 생산 지옥이라는 걸 경험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번에 나왔던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유의미한 숫자를 못 내고 있잖아요. 전체 제품 믹스에서 10%가 안 돼요. 5%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많다라고 제가 뭐 작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런 뭔가 그 미래들. 일론 머스크는 늘 회사가 어려울 때 장기적인 장밋빛 전망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파하는 게 유명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진행은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할 때로 뭔가 마음대로 지금 그 기업이 안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제가 뭐 2017년 1월부터 그 테슬라라는 기업을 공부하고 또 그 주가 추이를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곡소리 낼 때 들어가면 대부분 벌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그 투더문 투더선 이러면은 그때는 팔면 되는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곡소리 아니야. 지금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각국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런 반발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아직도 진행형인데 어쨌든 간에 바닥은 모르는 거고 제가 뭐 유튜브 게시판에도 얘기했지만 그 바닥을 만들어준 거는 트럼프랑 파월이죠. 2021년 팬데믹 때도 3월 24일인가 그때가 바닥이었는데 그때 바닥을 만들어준 것도 결국에는 파월과 트럼프였거든요. 이게 4년 만에 또 이게 똑같은 일이 지금 3월 달에 뭐 통계적으로 볼 때는 2월 달이 가장 주식 시장이 안 좋은 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3월 달이 더 안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 조금씩 사고 있는데 사는 이유는요. 그 트레이딩적인 목적이에요. 물론 테슬라라는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부인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하늘로 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근래 들어서는 조금 생각이 바뀐 게 만약에 10년 뒤에 이 기업의 주가가 100을 간다고 하면은 지금 들어서는
80 정도밖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세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오너 리스크가 너무 강력합니다. 이거는 이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코워킹이 끝나고 나서도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했던 말을 잘 번복을 안 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는 반토막은 밥 먹듯이 나지 않을까.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한번 반토막 나지 않았었나요? 한 80불가 가지 100불인가 가지 않았나? 100불? 100불 정도? 이게 100불 갔던 게 500불 가고 다시 또 220불 가고 이게 변동성은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못 견뎌요. 저는 못 견딥니다. 아무리 이 주식이 다시 500불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무나 범접할 수 있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왕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10년 주식을 갖고 모으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으신지 본인의 자산을 태워가지고 going to the sun, going to the moon 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주식은 저는 다 따로 있다고 봅니다. 저도 20대, 30대 때라면은 그게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은퇴 자산이고 나이도 이제 됐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30% 40% 정도 수익이 나면은 그 정도 되면 이제 테슬라는 정리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제가 가장 어처구니 없는 얘기 들었던 게 뭐냐면은 트럼프 정권이 경기 침체를 만들어가지고 금리를 다운시켜가지고 미 국채 리파이낸싱 비용을 낮추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리파이낸싱 비용이 줄면 당연히 그 미 정부의 재정이 좋죠. 근데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들, 연방세 이런 것들이 덜 거치거든요. 그러면은 더 어려워져요. 지금 뭐 4.5% 정도 되는 기준금리인데 여기서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채권 금리가 떨어질 정도는 대략 100bp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많이 문제가 생기면 100bp야. 뭐 사브프라임 같은 거 오게 되면 더 많이 빠지겠죠. 이거는 정말 다른 얘기고 경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세수가 덜 거치면 이게 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더 안 되는 게 더 힘든 거지. 은행 이자가 떨어져가지고 내 전체적인 그 자본 수지, 재정이 더 좋아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진짜 월가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다 여러 사람들이 그걸 막 설파를 하면서 자기 의견이냐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거의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 재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올해 트럼프 정권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정치, 외교,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뒤흔드는 게 이제 트럼프 스타일인데 그걸 또 즐기는 사람이고 그걸 또 하나의 전력을 밀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조심해라. 게다가 지금 주가도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렇게 시장이 큰 변동이 있을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거의 이제 1년 6개월 이상 이제 그 현금만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 빨고 있냐, 뭐 하냐, 주식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해 정도에는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단임이고 재임이 안 되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초반에 강공으로 밀어붙일 거란 얘기들은 뭐 많이 있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야 이렇게 강하게 빠르게 이제 밀고 올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와 거의 당선되자마자 한 100개, 120개 되는 행정 명령들을 막 쏟아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진짜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터진다, 뭐 SBB 사태가 이렇게 터진다, 은행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 바이든 정권이 막 나서가지고 그걸 다 막아주고 막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무조건 각자 노생이에요. 정부 재정을 펼쳐가지고 막 뭐 살려준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시장 원리에 대해서 나갈 놈도 나가고 있을 놈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각자 노상의 이제 시대가 되는 것 같고요. 주식시장도 진짜 힘든데 여러분들 뭐 물리신 분도 있고 저처럼 이제 주식을 사서 모으기 시작하신 분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진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말 프라이빗한 시장이고 계좌도 나밖에 모르잖아. 내 계좌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 각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능력을 키워서 시장에서 버텨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뭐 신문을 통해서 보고 기사를 찾아보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지식, 기초적인 뼈대가 책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말짱 꽝이거든요. 저는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 알아요. 제 리플 같은 거 봐도 알고 내가 분명히 10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은 본인의 뜻대로 곡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공부를 안 하면은 본인들만 손해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많이 빠졌을 때 사시길 바래요.
특정 종목만 빠졌을 때를 사는 거 말고 전체적인 시장이 큰 조정했을 때 그때 사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때는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우량 종목들도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장이 좋을 때나 이럴 때 빠지는 애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코렉션이 있을 때 지금 한 13%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빠진 것 같은데 한 15% 빠진 것 같다. 개인이 워런 버핏이 길가에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누구죠? 제가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길거리에 피도 낭자하고 나한테도 피가 낭자할 때 그때 주식을 사야 된다. 더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침 그 출근 시간 때인데 지금 이 스타벅스 굉장히 큰 성수에 있는 스타벅스거든요. 여기도 사람들이 폰을 보면서 되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폰을 보는 게 보여요. 아마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거 보고 한숨 쉬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기운 내시고요.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결국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현금이 있다면 더 사서 잘 좋은 종목이라면 잘 모으시고 없는 분들은 이제 멘탈 싸움입니다. 멘탈 싸움. 현금을 가지고 버티는 것도 멘탈 싸움이었지만 어쨌든 이 어려운 장을 이겨내는 것도 멘탈 싸움이에요. 그래서 물량 털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잘 안고 품에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집중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살아있다는 그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두서없이 한번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